남도일보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남도일보 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식 남도일보 사회부장입니다. 어머니 품 같은 장흥을 군정 목표로 장흥군은 2017년 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 장흥 군수를 만나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군정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근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저는 초면이신데 상당히 키가 크셔요. 키가 신장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좀 1m 83입니다. 상당히 많이 큰 편이죠. 지금 50대 후반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신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거의 고등학교 때 저보다 큰 사람들이 많이 없었죠. 그렇죠. 네, 고등학교 때. 보통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큰 키로 인해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아니, 이제 특별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1m 63이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할 때 1m 79로 이렇게 1년 사이에 16cm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복이 안 맞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한 번 교복을 사면 뭐 3년 동안 입은데 저는 이제 키가 갑자기 커버리니까 교복이 아마 새로 뭐 교복을 구입해서 시골에서 올라간 사람이 돈도 없고 그랬는데 교복 새로 구입한 것 때문에 좀 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럼 교복을 2번 맞추셨나요? 그러죠. 2번 맞춘 거죠. 하복 입고 저희들이 동복 입고 그러니까 하복 동복을 새로 다 맞췄죠. 근데 3학년 때도 이제 올라가서 조금 더 컸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는 그냥 조금 짧지만 그대로 입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3월 하면은 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치 그 꽃샘추위 와가지고 좀 봄 같지 않게 좀 날씨가 차가운데 그런데 장흥 오니까 또 날씨가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장흥이 남도에서 가장 봄이 빨리 오는 지역 중에 하나에서 그런 거 실감 나는데 장흥 소개 좀 간단히 좀 해주실랍니까?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흥은 이 육지에서는 가장 광화문 기점으로 해서 남쪽 끝을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정남진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동쪽으로는 정동진이 있듯이 가장 남쪽으로는 정남진 장흥이 있는데 이 정남진 장흥은 말 그대로 가장 따뜻한 곳 그리고 봄이 가장 빨리 오는 곳으로 지명이 되어 있죠. 제가 우리 장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이제 지리적 환경적 측면으로 보면 우리 장흥은 말 그대로 산과 들과 강과 바다가 잘 어우러진 천혜의 어떤 자연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장흥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장흥은 굉장히 이렇게 좀 문학의 고장, 물림의양의 고장처럼 문학인들이 많이 이름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품격 높은 고장입니다. 뭐 이청준 선생님, 한승헌 선생님, 송기숙 선생님 등 뭐 이승우 선생님 그리고 지금 문학대에서 등단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만 해도 약 120명 정도 되고 뭐 대한민국의 유명한 작가들 20인 중에서 장흥군이 이제 3분이나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문학의 어떤 품격 높은 문학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장흥이 이제 말 그대로 친환경 농수산물이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먹거리하고. 그래서 장흥에는 이제 유명한 이제 저기 표고버섯, 그 다음에 이제 키조개, 또 뭐 무상김, 그 다음에 매생이, 뭐 바지락 이런 농수 특산물들이 아주 풍요로운 친환경 농산물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장흥이 참 살기 좋은 고장이구나 하는 것을 군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부임 후에 진짜 군수님 그 각오와 준비 또 헌신과 열정을 좀 많이 그 군정에서 많이 활동 보이신 것 같은데 참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인터뷰 준비하면서 자료를 봤더니 진짜 많이 있는 일을 하셨구나. 또 그에 대한 성과도 많고요. 그 중에서도 기억난 게 그 작년에 열렸던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이게 상당히 많이 해자가 되고 또 많은 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많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는 이야기 정도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장흥국제통합의학 박람회가 어떤 성과와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장국제통합의학 박람회를 2016년도에 저희들이 장군이 생긴 이래 처음 국제행사는 개최된 겁니다. 근데 이걸 국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는 저희들이 2010년부터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6회째 개최해 오면서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동안 이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를 이제 개최하면서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통합의학과 관련된 연구 시설들이 장에 3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 연구 시설이 3개나 있다는 건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거고, 거의 관련해서 연구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몸에 좋은 그런 천연자원연구원하고, 그다음에 한방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이제 버섯산업연구원, 이렇게 어떤 몸에 좋은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의학과 관련된 연구하는 이런 연구기관이 이제 3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제통합의학 박람회를 개최한 겁니다. 이 국제통합의학 박람회가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박람회 33일 동안 이 관람객이 약 121만 명이 다녀갔고요.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으로 보면 33억 원의 수익을 발생을 했고, 저희들이 산업관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농수 특산물에서 약 14억 원의 어떤 판매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국제통합의학 박람회를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저희들은 이 국제통합의학 박람회의 성공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통합의학과 관련된 통합의학의 어떤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이 통합의학 센터가 이 원광대학교 그 병원에서다가 위탁을 줬거든요. 그게 이제 통합 의료 병원인데, 이 의료 병원을 중심으로 그 밑에 로하우스타운, 그다음에 승마체육공원, 그다음에 치유의 숲, 그다음에 편백숲 우드랜드, 이런 거와 연계한 통합의학의 어떤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이 클러스터를 통해서 장을 통합의학의 어떤 메카, 통합의학의 어떤 발상지로 발돋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이 국제통합의학 박람회가 통합의학을 저희들이 어떤 장의 어떤 미래의 동력 산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면 이 통합의학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을 통합의학의 특구, 그다음에 통합의학 특별법을 제정해왔고, 정말 통합의학이 정말 대한민국의 장이 통합의학의 어떤 허브의 중심지로 발돋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과 치유의 고장으로 발돋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연말 연초 또 연중으로 열리기도 합니다만은 지방자치 관한 대해서 각종 상이 주어지거든요. 시상식이 열리는데 장군이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네. 어떤 상을 받더라도 꼭 수상자 명단에 장군과 군수님이 이렇게 항상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시상식의 단골 손님이라는 것은 그만큼 군정을 잘 펼쳤다는 것으로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수상 주요 내역 배경을 쭉 제가 살펴보는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상 깊은 게, 기초 농산물 최저 가격 조례안 제정하고, 그다음에 해피데이 서비스, 복지 수준을 향상 약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이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초농산물 수급 조례, 최저가격 보장 조례는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제일 여러분들 TV를 보면 느끼시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죽도록 피땀 흘려서 가꾼 농작물들을 생산비도 건지지 갈아엎은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좌절하고 씨름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정말 농산물들을 생산할 수 있게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격이 생산비도 못 미치면 그걸 우리가 보존해 주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저희들이 지금 23억 정도를 적립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농산물들이 이제 최저 가격 생산비도 못 미치면 그에 대한 보존적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농민들한테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안전적으로 농산물을 정말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더 훨씬 더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신적, 마음적인 게 자신감을 불어넣잖아요. 뭐 내가 최소한 뭐 적잖아도 이건 뭐 군에서 보존해 준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본인들이 저기 뭐 가격에 연연하지 않고 안심하고 이제 농사에 종사할 수 있게끔 했고요. 밝은 헬프데이 이제 서비스는 저희 장군이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청 공무원, 그 다음에 마을 이장, 그 다음에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각 마을들을 전체를 이 사람들이 다 순회하면서 그 직접 상담도 하고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을 발굴도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후원기관과 연결해서 그 필요로 하는 그런 복지들을 저희들이 해소해 나가는 거. 이런 결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국 2015년도에 전국 군 단위에서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서 군 단위 전국 1위를 했어요. 그런 어떤 수상의 어떤 성과도 있었고,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상 실적을 보니까 101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상사업비로 9억 1,900만 원을 저희들이 이제 상사업비로 받았고, 저희들이 공모한 거에 대해서는 약 115개 분야에서 저희들이 405억 원을 또 공모로 인해서 공모 사업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 동안에 총 256건에 약 412억 원의 뭐 이렇게 상사업비와 공모 사업비를 이렇게 받은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군수님 당선되시기까지도 상당히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당선되시고 나서도 선거법 소송 문제로 상당한 그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떠셨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당선되자마자 이제 선거법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그 마음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저의 어떤 부덕의 소치와 신중치 못한 어떤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에 무사히 이제 그런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령 선거법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지만 단 한순간도 그것에 집착해서 장군정을 소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정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고나무를 심자, 그 말을 되새기면서 내가 내일 당장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순간까지 뭐 최후의 일각까지 정말 오직 군의 어떤 미래와 국민들의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정말 달려왔습니다. 봐보니까 가장 제가 군정을 또 살아오면서 느꼈던 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을 비우는 거더라고요. 마음을 비웠을 때 하늘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줍니다.
욕심이 들어가 버리고 집착해 버리면 그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제 삶 속에서 처절하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떤 목표에 대한 정말 간절함이 있으면 하늘이 도와준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방금 제가 그 선거법으로 인한 소송에 연루되어 있었지만 정말 오직 어떻게 하면 장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장을 좀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장 땅을 좀 더 풍요롭고 잘 사는 장으로 만들까? 오직 그 마음의 어떤 간절함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기적을 2번을 경험을 했는데 아까 마음 비운 거하고 방금 또 간절함이 지난번 선거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기적을 한번 만들어냈고 이번 재판에 선거의 송사에 시달리면서도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대법원에서 파기된 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저 혼자입니다. 그렇죠. 네. 대전시장하고 저하고 2분이서 대법원에 파기환송됐지만 대전시장은 한 건이 다시 6월에 2년 집행유예로 해서 다시 재상고가 됐고 오직 이제 저만 방금 얘기한 대로 대법원에 파기환송해서 2심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나게 됐는데 여기에는 저는 마음을 정말 비웠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마음 비우고 내가 해야 되는 일, 나의 목표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늘이 이리로 감동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남보다 변호사비도 많았던 것도 아니고 유명한 뭐 제기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변호사비 많았으면 2심에서 끝났어요. 근데 그런 부담을 제가 못해서 사실은 대법까지 갔는데 뭐 대법에서도 제가 뭐 변호사 비용을 밖에서는 어쨌다 했더니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 최소한 제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기적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기적은 어디에서 왔냐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마음을 비우는 것. 그 다음에 방금 간절하고 절실함이 이제 그런 결과들로 나타나서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제가 바이오 산단에 대한 문제도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내 간절함과 절실함이 여기 묻어 있거든요. 지금 2017년도에.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 공직자들이나 향후들이나 조금만 도와주면 이 바이오 산단 분양도 50%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그 2가지 마음으로 제가 군정을 항상 임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은 그 취임 3년이고 네. 이제 그 임기 4년 중에서 1년이 남습니다. 사실상 그 1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1년여의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그 군정을 이끄실 것인지 간단히 언급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행정은 말 그대로 연속성이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해온 것들에 대해서 뭐 계속 이어져 가야 되죠. 근데 이제 2016년도에 잘된 점 있잖아요. 저희들이 2016년도에 잘된 점이라고 하면 국제통합학 박람회 성공시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군의 부채 80억 다 갚아서 빚없는 군 만들었고 2016년 7년 말이면은 저희들이 약 예산 4천억 시대가 도래할 정도로 장군 개군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그 자치단체장들이 공약 이행률 정보 이게 공개 평가에서 한국 매니페스토로부터 SA 등급을 받았고 이런 장점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살려나가고요. 예, 작년에 좀 미약했던 거, 좀 부족했던 거, 아쉬웠던 거, 문제점으로 남고 있는 어떤 바이오 산단에 대한 분양률 문제, 그 다음에 노력항에 대한 운항 중단에 대한 재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 지금 앞으로 제 임기 남은 1년 동안 어떤 형태로 바이오 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통합의학이 성공했기 때문에 통합의학에 대한 메카로서의 발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장이 통합의학으로 인한 건강과 치유의 1번지로서의 발돋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이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특구 지정 그리고 클러스터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품격 높은 우리 장만의 문화와 예술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런 고장으로서의 어떤 변화, 그리고 정말 농수축산업에 대한 기반 구축, 이런 쪽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집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봄이 되면은 새로운 희망이 솟고 그러는데 내년 봄에 2018년이죠. 28년 봄에는 장흥군이 더 큰 희망을 품고 발전하는 토대를 닦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끝으로 장흥 군민이나 우리 그 강전남 정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셨으면.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후와 공직자 여러분, 정말 장은 영원합니다. 사람은 왔다가 갑니다. 그러나 장군은 영원하고 그 영원한 장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이 여기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 간에 우리 장 군민과 공직자와 향후들이 머리를 맞대서 정말 장의 미래에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50년, 100년 후에 장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이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땅, 그리고 정말 풍요롭고 축복받은 땅으로 변화시켜서 정말 전국에서 가장 잘 살 수는 없지만 가장 살고 싶은 장, 어머님 품 같은 장을 반드시 만들어가는데 제 모든 열정과 모든 노력을 다 바치겠습니다. 우리 장군민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발전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장흥군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어느 정도의 큰 간절함을 갖고 계신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